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일단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25만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해까지는 왠지 13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5만 명. 5만 명. 네, 5만 분 모십니다. 약 5주 남았습니다. 5주 안에 5만 명. 일주일에 10,000명씩 늘어나면 되겠네요. 아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자 수가 우리 신변님을 더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오정TV도 40만 구독을 달성했어요. 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그 매부쇼 녹화가 끝나고 최욱 씨한테 축하 네네. 영상을 좀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네네. 우기 오빠가 이제 축하 영상에서 내가 살면서 50만, 100만 축하 영상을 찍어봤어도 40만의 축하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하지만 매우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봐주시는 여러분도 대단하다 하면서 또 유쾌하게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욱 씨가 네. 참 그런 센스가 대단하세요. 그리고 네, 의리도 있으시고 네, 오늘 의리도 또 있고. 출연자분이 머리가 산발이셨어요. 네네네. 변 대표님이 네. 직접 젤을 발라가지고 머리를 막 해준 또 스윗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낼 때도 네. 추천사를 제일 마지막 순간에 보내주셨는데 네. 추천사가 2번은 쓰고 싶지 않은 추천사. 맞아요. 추천사 쓰는데 눈치 보는 이런 세상은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재치있고 재밌게 해주셔서 네. 최욱 대단하다. 네. 하지만 KBS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더 가열차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 불가피하게 1인 비상체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아니 지금 2인 체제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박성중 의원님께서 서초구청장도 2번을 하시고 국회의원도 2번을 하셨어요. 행정과 입법 활동을 쭉 16년 가까이 해오신 거잖아요. 그럼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행정학 개론을 제대로 못 들어보셨나. 행정법과 행정학 개론을 네. 다시 들어보시면 우리 행정기관에는요.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나누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독임제 기관과 합의제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독임제 기관은 대장이 한 명인 거예요. 독임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독임제 기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네. 한 사람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총괄적 책임을 지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이게 독임제 기관이에요. 네. 합의제 기관은 뭐냐면 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이런 데 같이 합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쩔 수 없도록 가능하면 전원 합의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을 해라. 하지만 소수 의견이 존중되고 이 다양한 합의의 과정, 수기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가 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데가 있는 겁니다. 네. 크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장관 독임제고요.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당 또 야당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특히 여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후견주의라는 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즉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걸 후견주의라고 합니다. 네. 후견주의에 기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당 추천 위원만 둘이 있는 대통령 추천 이선인 여당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둘이서 뭔가 계속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근본적인 설립의 취지와 이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의 성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닌데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되면 혼자서 망치 두드리고 결정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당 방송통신 여당 과방위 관사라는 분이 네. 법의 취지, 입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1인 비상체제를 합니까? 왜 3인을 임명 안 해요? 제 말이. 왜 3명을 임명하면 되잖아요.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 네. 야당 2명, 그렇죠. 야당 2명, 여당 1명 추천해서 임명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2대2가 되잖아. 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2대2가 되면 네.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혼자 막 못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독임제 합의제를 박성중 의원이 몰랐다 칩시다. 그래요.
모를 수 있지. 구청장 2번 하고 국회의원 2번 했지만 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하지만 네. 3명 추천해가지고 2대2로 운영하면 되잖아. 합의제 행정기관에 맞게. 그렇죠.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당을 왜 비판하지 않는 겁니까? 여당이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저는 궁금한 것이 앞에도 뭐 윤심이 누구냐.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대통령이 당무라든지 총선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자칫하면 탄핵 사유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정상이 아닌데 윤심이 누구냐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예.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오히려 깔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산민을 임명해줘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하셔라. 좋겠다. 네. 합의제답게 하셔라. 박성중 의원님이 독임제와 합의제 행정기관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많은 과방위 의원들과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과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 문체부 장관님들, 장관님 뭐 하시냐. 합의제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 박성중 의원을 꼭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네. 자, 여당에서는 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의 명분이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법적 근거가 없는지 명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제 행정기관을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한 것 자체가 네. 문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방송심의위원회 네. 여기에서 지금 인터넷 방송까지 전부 다 방송심의 하겠다 막 했잖아요. 그다음에 가짜뉴스 심의센터인가요? 만들었죠. 근데 방심위 직원들 대부분이 가짜뉴스 심의센터 이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사실상 거부했어요. 센터장이 네. 발령을 했는데 네. 센터장이 휴가 갔어요. 난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국장급들이 반대했고 일반직 직원들 다수가 거의 90%에 이르는 분들이 이렇게 방심위 운영하면 안 된다. 즉 방심위원회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뉴스나 그 유튜브 동영상 뉴스, 인터넷 뉴스를 검열하겠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 여지가 많다라고 방심위 직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회의록이나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방심위는요. 이름이 방통위는 공공기관이지만 방심위는 민간 자율기구예요. 네. 서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방심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방심위원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방통위랑 협의했고 사실상 방통위의 지시를 받고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것 같은 이런 취지의 말들을 국회에서 했어요. 이거를 실제로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네. 또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 해임 과정, 그다음에 KBS 박민 사장 임명 과정에서 네. 방통위원회에서 보여줬던 편향적인 결정, 네. 법원에서 결국은 뒤집어졌잖아요.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결정, 물론 본안으로 다퉈야 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네. 야 이거는 해임 사유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전부 다 효력정지하고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 무리한 방송 장악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많은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이 무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좀 따져 물어야 된다. 따져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야당이 이번에야말로 좀 효능감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증권가는 정치인 테마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돌면서 일명 한동훈 테마주까지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이 테마주에 한번 제 돈을 태웠다가 나락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안철수 테마주인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실제로 테마주가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특히 독임제 대표적인 예를 들으셨잖아요. 네네. 법무부 장관. 예. 그런데 지금 총선 준비를 선언하신 건지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백 상황이 아닌지 본인의 역할을 인사검증 다 죄다 실패하고 있고 실적이 지금 빵점인데 그렇죠.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에게 어필하기 위함인지
또 테마주에 대해서.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진짜 뭐가 건수가 없으니까 테마주로 이렇게 주식 맞아요.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잖아요. 원래 공매도가 작전 세력들의 불법 공매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공매도가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향후 한 6, 7개월 이상 바람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가 완전히 금지됐기 때문에. 네. 따라서 테마주 잘못 탔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네. 중간중간 공매도를 통해서 바람 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진짜 나락행으로 가시는 수가 있어요. 네. 함부로 테마주에 발 들이지 마시라. 공매도 네. 금지 기간이다 더군다나. 네, 3부에서는 김재섭 용해인 두 의원 정치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